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11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네요. 봤더니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위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위사결정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죠. 그쵸?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목적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목적 적합성이 아닌 거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지성이 있고요. 신뢰성은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그리고 중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 말뜻은요, 아마 전산회계 1급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등학생 분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뜻이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으시면요,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암기하셔야 되는데 앞글자를 타서 외우시면 돼요. 신, 표, 검, 중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목, 예, 피, 적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니까 목, 예, 피, 적 목, 예, 피, 적 외우셔서 푸셔야 되는데 이거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목, 예, 피, 적, 신표, 검중 어쩔 수 없어요. 앞글자 따고 외우셔서 이런 문제는 나오시면은 앞으로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네요. 1번, 비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이죠. 그쵸?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이 뭐였냐면은 1년 기준이다. 이해 잘 안 가시면 제 멤버십 강의에 기본적인 회계 원리 강의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은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답이 1번이 되겠죠. 3번, 다음은 재고자산 단가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어느 방법에 대한 설명인가? 실제 물량 흐름에 대한 원가의 가정이 대체로 유사한 거 보죠? 얘만 봤더니 답은 그렇죠. 선의선출법 바로 나와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요, 현금이란 뭐다? 3개월 기준이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배당급 지급 통지서는요, 배당을 실제로 내가 받을 거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고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도요, 내가 현금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의 액면가액, 그쵸? 액면가액 곱한 거예요. 2번,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감자 차익은요, 자본의 플러스 성격이니까 자본 잉여금이 맞고요. 자본 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등이 있다. 자, 주식 배당과 무상 증자는 순 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순 자산의 증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자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 자본인데 주식 배당과 무상 증자가 있는데요. 자, 주식 배당은 어떻게 되죠? 그냥 주식만 주는 거기 때문에 자본의 증감이 있고요. 무상 증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순 자산의 증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발생이 아니고요. 없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손익계산서에 나는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요거는 헷갈리시면요, 실기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손익계산서 누르셔가지고 조회하시면 되죠. 자, 답은 손익계산서 계정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에 해당하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7번, 다음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한국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한국이 2023년 12월 31일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감가상각을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자, 봤더니 취득일이 2022년 7월 1일이래요. 근데 우리는 2023년이니까 1년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함정이 빠지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렬법이고 5년이고 취득원가 있고 상각률이 있어요. 자, 정률법은 어떻게 생각하죠? 잔존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률법이기 때문에. 정예법은 잔존가치 고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률법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잔존가치는 과감하게 지어주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2년 일단은 7월 1일 요거 23년 거니까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데 2022년 감가상비를 구하고 나서 그 나머지 봤더니 1,000만원에 22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상각률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2022년 상각비를 구해주셔야 돼요. 근데 2022년 감가상비 구하실 때는요. 이렇게 개월수 시되기 1이 2022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이 개월수를 고려해 주셔서 2022년에 감가상각비를 구하시고 이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서 2023년에 기초금액이죠. 그렇죠? 기초금액의 45%를 곱해서 산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 원가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자 매출 원가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매출 원가에 뭐가 있죠?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등이 있죠. 그렇죠? 제품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해진다? 기초 제품 재고액에서 그렇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을 빼는 거예요.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디서 온다? 요거는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온다. 그쵸? 그래서 제가 멤버십 강의가 아니라 공개 강의에서도 요거 흐름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알아야 이 매출 원가를 증가시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하면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 총이익에서 뭘 빼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게 매출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으셔도 된다. 자 그래서 보면은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인데요. 자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재고자산의 타계정 대책은 뭐냐면요. 내가 판매를 하는데 쓰게 되면은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판매한 거니까. 내가 매출을 이렇게 했으니까 매출 원가에 들어갈 건데 이거는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매출 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처리를 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인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이렇게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해서 평가한 것들은 전부 다 매출 원가에 가산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는 매출 원가인데 비정상적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매출 원가가 아니라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원가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답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답은 3번인데 변동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단위당 원가도 증가가 아니라 일정하다. 그래서 변동원가랑 고정원가 구분하는 거 맨날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나오시면은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쵸? 이런 것들 정말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10번. 다음 중 개별원가의 적용이, 잠시만요. 이게, 네, 10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적용이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 답 뭐죠? 당연히 3번 건설업이 되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 공송등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소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의 찌꺼기 같은 것들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요 원재료의 찌꺼기는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공소는 아니고 작업 폐물이에요. 공소는 뭐냐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혹은 비정상적인 공손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마모가 돼서 없어지거나 뭐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들. 이 원재료의 찌꺼기는요 작업 폐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3번 체크하셔야 돼요. 2번 3번 4번 같이 체크해 볼게요. 이 중에서 3번 4번만 다시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정상공손의 뜻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공손이고요. 비정상공손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정상공손은요 매출 원가를 처리한다. 3번 4번은 반드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2번 서울의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당연도 초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요 5만 시간이고 제조간접 원가 예상액은 250만 원이다. 자, 요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그렇죠. 예정 배부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 배부율 얼마예요? 생산하기 전에 예정되어 있는 배부율이다. 그쵸? 얼마예요? 내가 예상한 게 5만 시간인데 얼마냐면은 258 할 것 같아요. 그럼 얘 나누시면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50원이다. 그쵸?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에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30만 원이고 직접 노무 시간이 5,000시간인 경우에 6월에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였죠. 실제랑 정상 계별 원가를 두고요. 실제가 더 크면 과소, 정상 계별 원가가 더 크면 과대 배부. 제가 이거 멤버십 강의에서 절대 틀리지 말라고 특강도 드렸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점수를 먹고 들어가면은 합격에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넣으시면 돼요. 예정 배부 아까 얼마냐면은 50. 그쵸? 실제 배부 기준 얼마예요? 5,000시간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제조 원가가 얼마냐면 30만 원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만약에 실제 배부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니까 정상 계별 원가 얼마예요? 25만원. 그러면은 실제 개별 원가가 더 크니까 5만원 과소 배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부가지세법 3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 일단은 영세혈과 면세제도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근데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이니까 답은 몇 번이다? 당연히 면세가 되겠다. 면세는 무슨 제도? 불완전 면세제도. 영세제도는 무슨 제도? 완전 면세제도까지 같이 정리를 하면 좀 더 좋겠습니다. 14번 부가지세법 3 제어의 공급을 보지 않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문제 똑같은 문제 나왔었어요. 어디서 나왔냐? 전산세무 2급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바로 딱 보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몇 번? 2번이죠. 네. 15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할부 판매 시의 이자 상당액은요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돼요.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수비세도 무조건 뭐다? 개별 수비세, 교통세, 농어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세금은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자, 매출 확인액은요. 자, 요거 표현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지는 않아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100원에 공급을 했는데요. 매출을 할인을요. 10회에서 9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참 헷갈리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저한테 선생님 과세 표준이 100인데 매출 할인액을 10을 감안해서 90을 한 거니까 이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세 표준은요. 요거 90만을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90만 보고 생각하실 때 이 90에는 매출 할인액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말장난인데 자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과세 표준에 제외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부가지세법을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금 표현이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요거는 좀 헷갈리시면은 이 문제는 조금 틀려도 그냥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찍어서 맞춰야 되는 거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풀다가 틀리면은 어쩔 수 없이 틀리셔도 괜찮은 문제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바로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아래의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용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계정 과목 등록에서 해당 계정을 추가하시고 현금 적용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당사는 여유자금의 활용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신규 계좌를 개설했대요. 거래처 등록 메뉴 가셔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내용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각 계정 과목의 거래처별 초기 2월 금액을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셔가지고요. 계정 과목별로 수정 후 금액으로 알맞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회사는 6월에 관리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대요. 자, 원천징수한 거는 뭐죠? 예수금으로 처리한 건데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으니까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이 22,000원이 나갈 거고요. 차변에는 뭘로 한다? 예수금이 나간 거니까 예수금 넣어주시면 되겠죠. 2번 홍명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요. 계약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당좌수표 항상 뭐라 그랬죠? 내가 발행한 거는 당좌예금, 타인이 발행한 거는 현금. 지금 내가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좌예금이 나가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거니까 내가 먼저 돈을 준 거니까 선급금이 되겠죠? 그리고 주의할 건 뭐다? 홍명한테 줬으니까 거래처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BC카드 7월분 결제대금 20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었대요. 단 회사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예금이 200만원이 나갔는데 뭐가 없어졌다? 미지급금 어디 거? BC카드께 없어졌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영업국부 김시성 과장이 대구 세계가구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출장에서 복귀했대요. 영업부니까 일단은 판관비가 되겠죠. 그쵸? 아래 지출결에서 출장비 60만원 중 잔액을 현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네, 60만원 줬는데 출장시 전도금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전도금이 다시 없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왕복 항공권이랑 식대를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도금이 없어지면서 내가 출장비로 38만원 나왔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증가하겠네. 얼마만큼? 60만원에서 38만원을 뺀 32만원만큼, 아이고, 죄송합니다. 22만원만큼 현금이 증가하겠죠. 5번 제조공장의 기계장치를 우리기계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해서 우리기계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회수했대요. 자, 그래서 타인 발행한 당좌수표는 아까 나왔죠? 뭐였죠? 현금. 그래서 약속어음이 없어지면서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어음인데 자, 보시면 여기 제가 미수금으로 해놨는데 요거를 보실 때 약간 조금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실무에서는요 조금 갈려요.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음을 발행했잖아요. 어음을 발행했는데 어떤 회사는요 그냥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회사는 미수금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또는 그 목적에 따라서. 왜냐면은 이게 회계 처리를 보면요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유형자산을 처분한 거는 원래는 미수금이 맞아요. 미수금이 맞는데 어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발행 어음으로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는요 기계장치를 판매한 거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그래도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자, 제가 실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우리 기계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처 원장이 어디 있냐면 여기 우리 기계 총괄 잔액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우리 기계만 조회하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미수금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총괄 잔액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에서. 그래서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어려울 때는 이런 방법도 활용하시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6번 중국의 라이라이에 대한 제품 수출 외상 매출금이 3만 달러가 있었는데요. 회수해서 즉시 원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대요. 입금일을 기준한료는요 138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일단 답을 먼저 적어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이렇게 수출을 할 때요
먼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돈을 먼저 받은 게 아니면 항상 어떻게 한다? 매출은요. 선적일의 환율을 가지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돈은요. 어떻게 돼요? 내가 3만 달러의 입금일의 기준 환율로 들어왔겠죠? 그래서 보통 예금은요.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차익은요.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다? 외상 매출금은요. 선적일의 환율로 적용을 해야 되고요. 보통 예금은요. 실제로 들어온 거에 환율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아이닉스의 제품을 판매했대요. 그 다음에 대금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자, 메인 매출 전표에 10일 과세하시면 되겠고요. 제품 매출 하시면 되겠고, 외상 매출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2번 원재료 매입 거래세 접대 목적이래요. 접대니까 불공이네. 그쵸?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문제를 봤더니 당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대요. 별표 쳐볼게요. 자, 이를 어떻게 하냐면, 자, 나는 원가의 제품을 준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은요, 뭘로 한다? 저급할 타계정으로 빼주시고요. 자, 부가세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어떻게 인식한다? 시가의 10%로 인식해야 되니까 부가세는요, 5만원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접대비는 얼마다? 30만원에 5만원 더해서 불공이니까, 그쵸? 접대비는 35만원이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어렵습니다. 분계가. 요거는 전산세무 1급의 접대비 세무조정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전산회계 1급에 나왔어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사업상 증여예요. 원재료 거래처 내가 준 거니까. 사업상 증여는요, 간주 공급에 해당해서 타계정 처리한 다음에 부가세는 시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불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을 할게요. 건별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4 건별로 하셔야 됩니다. 저거 제가 좀 정정을 할게요. 세금계산을 만약에 발행을 했으면은 당연히 시가로 세금계산 발행을 했겠고요. 이럴 때는 건별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저격할 타계정으로 빼주시고 부가세는 시가의 10%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접대비는요 35만원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88물산의 제품 900만원짜리를 판매하고 전자세금을 발급했는데 대금으로 88물산이 발행한 당좌 수표니까 얘들보다 현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자, 10일 과세인데 제품 매출을 했는데요.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회사 건물의 부채가 간판에 잘 나가 광고에 주문 제작을 했대요. 대금을 보통의 계좌에서 송금하고 전자세금 계좌를 발급했는데요. 봤더니 비품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50일 과세하시면 되겠고요.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보통예금 계좌에 송금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대변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메타고에서 원재료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5번 메타가오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요. 아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 중에서 100만원은 은성가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은성가구의 발행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했대요. 그러니까 은성가구가 발행 약속어음을 대신해서 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배서 양도한 것만 유의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나머지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원재료를 구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금 중에서 이 275만원 중에서 100만원은요 은성 가구가 발행했던 받을 어음을 대신해서 줬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6번 대표이사 한태영은 본인 자녀의 대학교 입학 축하 선물로 니캉전자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380만원에 구매하면서 당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보통예금계에서 지급했대요. 단 대표이사 한태영의 가지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대표이사 거에 대해서 준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54불공의 2번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 처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받은 보통 예금으로 대변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문제에서 전표 수정입니다. 1번. 사거래주에서 영업부가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경유를 주의하고요. 유류대 44,000원을 결제한 건에 대해서 회계 담당자는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판단했대요. 자, 소형 승용차 800cc니까 1000cc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계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판단했다는 얘기는요, 불공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인데, 이 불공으로 처리한 거를 50일 과세로 바꿔주시면 되겠는데요. 카드이기 때문에 58 카드 면세를요, 57 카드 과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2번,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한 것을 회계 처리했지만 이는 당사 공장 제조부 직원이래요. 자, 그래서 매출거래처 직원이니까 접대비로 회계 처리를 했던 거를요, 공장 제조부 직원이니까 복리후생비 제조로 계정 과목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요거를 이렇게 계정 과목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1번. 이게 부가세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은 4,938만 7,500원. 부가세 대급금은 3,404만 6,000원인데 부가세를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납부세금, 미지급세금, 환급세금, 미수금을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없애줍니다. 이렇게. 원래 부가세 대급금은요, 차변 계정이죠. 차변 계정인데 부가세 신고할 때는요, 대변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부가세 예수금은 원래 대변 계정인데 부가세 신고하는 거니까 차변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봤더니 대변이 부족하죠? 그럼 이 대변에 부족한 이거는 뭐다? 내가 세금을 어떻게 된다고요? 대변이 있으니까 부채인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내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2023년 7월 1일 제주부 공장에 화재 보험료 1년분이 있는데요. 봤더니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20만원 했는데 전액 납부하고 즉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이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 보험료를 월할 계산해서 결산 정리 분계를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 미경과금 보험료란 얘기는요, 2024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보험료를 계산하는 얘기예요. 근데 눈으로 봐도 뭐예요? 6개월이니까 720에 반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보험료를 없애주시면서 선급 비용을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즉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한 거를 없애주고 선급 비용으로 인식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2023년 4월 10일 제조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화물차에 대한 자료이다. 아래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취득일이 4월 15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12분의 얼마만큼? 9만큼. 그래서 9개월치 회계 상각비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취득원가 3,000만원이고 정액법이니까 잔존가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3,000만원 나누기 5 곱하기 12분의 9를 해주시면은 상각비가 나오는 걸 가지고 감가상각비 차변에 넣으시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넣어주시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제주부에서 상각하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제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나 어디를 가도 일반적으로 월할 상각을 하기 때문에 월할 상각으로 넣어주시는 게 제일 정답에 가깝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이제 실기 문제 6번 조회 문제네요. 그래서 1번 봤더니 4월에 외상 매출고 회수액은 얼마인가? 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저는요, 계정부의 원장에서 봐도 되고 아니면은 재무상태표에서 더블 클릭해도 돼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해볼 거고 바로 또 2번 볼게요. 1, 2, 3번 같이 본 다음에 한꺼번에 조회해 볼게요. 자, 상반기 중에서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원과 가장 작은 월의 차익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요, 제품 매출액이니까 제품 매출액을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부가세세 환급신고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고정예산 매입세금은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거는요.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서 조회를 하시면 상당히 쉽게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1번부터. 자, 저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재무상태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1월, 4월이죠? 자, 그러면 4월. 조회하시면 외상매출금 나오죠? 더블 클릭하시면요. 1월부터 4월까지가 쭉 나오는데요. 이게 4월이죠? 여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이제 뭘 찾을 거냐면, 외상매출금 회수액이니까, 4월달에 회수한 거니까 대변에 있는 요거죠? 얼마냐면은 월계가 4천만원이죠. 그래서 4천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거니까 얘는 무슨 계정이에요? 손익계산서 계정. 몇 월이냐면은 1월에서 6월이죠. 그럼 6월까지 조회하시고. 제품 매출이죠.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 월계 볼까요? 1월은 1억 1천, 2월은 2,900, 3월은 5,500, 4월은 3,200, 5월은 8,800, 6월은 1억 4천. 제일 많은 거는 6월이네요. 1억 4,715만 원이고 가장 작은 거는 아까 얼마냐면은 2,900인 2월이죠. 그래서 아까 6월에서 2월 달 거 빼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3번 부가세 관련된 거는 부가세 확정신고서 가시면 되는데요. 자, 가서 4월부터 6월이죠. 4월부터 6월 이렇게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정예산 매입세액 얼마냐면은 6,372만원에 고정예산 매입세액이니까 과세표준이 아니라 세액인 637만 2천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11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